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슈태영 파트너입니다. 자, 오늘 같은 장에도 위로 지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조정이 나온 그런 그림을 여러분들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수의 저항선과 지지선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그것도 여러분들 되게 궁금하실 겁니다. 자, 이따가 코스피 지수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다우지수 저항선, 최고점 저항선을 제가 어떻게 잡아냈나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다우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들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위에 있는 이 일봉상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계속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대로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를 주목을 해야 되냐면 과거에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이마 라인을 만들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렇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빠지게 되면 뭐예요? M자형 차트로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 밑에 있는 지선들도 이렇게 설정을 해놨던 겁니다.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걸 종목에 대입을 해볼까요? 종목에 밑에서 매수를 했는데 위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알고 대응을 한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조금 더 빨간색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주태영의 주식사 싸움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생방송 11시 생방송에서도 위에 있는 이 저항선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M자형 하락 차트로 내려올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M자형 차트를 예시까지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이런 M자형 차트에서는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될 게 있어요. 중간에 있는 이런 지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오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M자형 차트에서는 중간에 지지선에서 매수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다우지수 차트입니다. 오늘장 차트고요.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가 이 라인들, 이 저항선을 찍었을 때 말씀을 드린 그 라인이고 M자형 차트를 진행한 후에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뚫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온 그 그림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주시를 해야 되느냐 그거를 또 한번 알려드릴게요. 과거에 이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에서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 오던 그 추세선이에요.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 음봉의 모습을 보실 거고 그 후에 밑으로 지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까지만 주목을 해볼게요. 이 라인들, 연결되어 있는 이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이 다우지수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자, 그러면 현재 그림만 한번 볼게요. 밑에 올라와서 다시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왔는데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다시 이 M자형 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림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우리는 주시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겠죠. 자, 이게 대응이에요. 자, 이거 올라갈 거야. 트럼프가 어떤 관세 정책을 내놓았는데 이제 그 관세 정책이 이제 무효가 됐어. 그럼 올라갈 거야. 라는 생각도 여러분들 많이 하실 텐데 과거 이 저항선이 어디에 설정이 되어 있는지 우린 그걸 알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지수도 조정이 한번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390포인트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삼각수렴 구간 안에서 우리 매니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방 포지션을 수급적으로 보면 하방 포지션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말이 무엇이냐?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다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추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면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야 반등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 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면서 2390포인트를 찍고 반등이 나오는 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2390포인트 정확히 찍었을 때 제가 딱 캡처를 해서 밴드 공방에 올려드렸죠. 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과정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봉으로 치고 올라온 이 지지선이 2390포인트예요. 이거 밴드 공방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 대응을 하셨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2390포인트를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뭐 어떤 게 반등이 나와요?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 관련주들이 같이 반등이 나오겠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종목들이 올라갈지 알고 대응을 미리 했다는 거를 여러분들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밑에 있는 2390포인트를 찍었을 때 삼성전자가 하루 만에 8%가 넘게 올라가던 그 그림도 보셨을 거예요. 장이 끝난 후에 오후 5시에 공시가 나오면서 10조 자사주 매입 소식과 소각 소식이 들렸는데 그거는 외인하고 기관은 알고 있었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몰랐던 거예요. 하지만 이 최저점 라인을 누가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렸다?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가 미리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하실 수 있게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밑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올라갈 때는 상관이 없어요. 자,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지수 관련주들이나 종목들 같이 반등이 나오는데 다시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나올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우리는 종목들 물타기로 대응을 해야 되느냐? 아니죠. 우리에겐 또 풋옵션이 있습니다. 이 풋옵션, 선물 옵션에서 풋옵션,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에 우리 소액으로 매수 잡아놨다면 또 큰 수익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물타기보다는 풋옵션으로 대응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밑에 있는 2398포인트도 찍고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쌍바닥 차트입니다. 자, 다우지수가 M자형 차트로 떨어질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이런 식으로 W자 반등이 나오는 그 그림으로 알고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점으로 삼으셔야겠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보려면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자리도 미리 알 수가 있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30분봉 저항선을 터치를 했다. 이게 왜 저항선이 됐을까요? 기존에 우리는 요걸 봐야 돼요. 기존에 이런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인데 이 라인들을 여기에서 갭으로 깨고 내려왔죠. 깨고 내려와서 이 연두색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과거에 지선이었지만 깨지면 저항선으로 바뀌어요. 자,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긴 했으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꼬리를 달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날 금요일 날 야간장에 제가 여러분들 풋옵션을 0.30서부터 0.20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0.25, 25,000원까지 매수가 잡혔습니다. 풋옵션이. 자, 풋옵션 뭐예요? 그 다음날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그런 상품이죠. 자, 밑에 개파락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의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풋옵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3,000%가 넘게 올라가는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을 했을 때 지수 조정이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런 지지선이 저항선으로 바뀐 라인에서는 한번 우리가 풋옵션을 잡아서 매수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현대차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을 억대 단위로 많이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한 100만 원만 풋옵션에 대응을 하셨더라도 지수 하락 시에 현물의 손실금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거는 이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현재 지수 위치도 제가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게 해드리니까 꼭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3월 25일 날도 코스피 현재 위치까지 알려드렸어요. 자, 이 M자형 헤드앤숄더, 제가 다우지수 M자형 차트도 다 맞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스피도 다 맞췄습니다. 자,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 우측 상단을 찍을 때 여러분들 이제 풋옵션을 한번 대응을 해서 잡으셔야 되고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많이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지수가 조정 시에 나중에 우리 지수 관련주들 더 싸게 잡을 수 있잖아요. SK하이닉스, 현대차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종목들 지수가 조정이 나면 같이 조정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비중을 좀 줄여서 덜어낸 만큼만 밑에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계좌 평단가도 낮아지고 훨씬 더 대응하기 편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코스피 지수 현재 위치도 알려드리면서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렇게 코스피 지수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면 이렇게 M자형 헤드앤숄더로 나올 것이라고 제가 아주 친절하게 예시까지 드렸어요. 이렇게 조정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찍고 나서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저항선 라인을 찍고 나서 M자형 헤드앤숄더로 내려온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M자로 이마 라인까지 만들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쭉 내려온 그림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길게 되면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이 진행이 되겠지만
트럼프 관세 정책을 발표하면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자 그림만 볼게요. 오늘자 그림.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최고점 라인을 저항선을 찍고 꼬리 달고 끝났는데 과거를 볼까요? 이 날도 저항선을 삼았고 그 전전 거래를 보면 이 라인은 지지선으로 활용이 됐던 그 라인이에요. 그 라인을 그대로 연결했더니 찍고 오늘 꼬리 달고 내려온 그런 그림입니다. 자, 우리가 코스피 지수나 다우 지수나 이런 차트들 볼 때 테슬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바닥으로 올라가는 차트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제가 코스피 지수 2390포인트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조정 시에 그 쌍바닥 자리도 알려드렸다시피 이렇게 위로 상상으로 나왔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 후에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W자로 만드는 차트가 아주 많기 때문에 현재 위치는 저항선 어깨 상단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지수 관련주들 비중을 지금은 줄이셔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셨다가 자, 혹시 모를 지수 조정이 나올 때 밑에 저 밑에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덜어낸 만큼 다시 매수를 잡아서 평단가를 낮춰서 여러분들 계좌를 또 플러스로 돌릴 수가 있는 그 상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떨어질 때 물타기로 대응을 한다? 저는 그거는 반대고요. 현재 지금 코스피 저항선 상단에 머물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들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하루 이틀 오르고 내리는 거에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조정 시에 다시 재매수 전략이나 청산한 그 비중 줄인 그 물량만큼 다시 매수를 잡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하실 지금 시간입니다. 자, 다우지수도 M자형 차트가 떨어지게 된다면 중간에 이런 지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코스피가 내려오게 된다면 쌍바닥 차트, M자형 차트로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또 한번 지지선들은 다 깨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우지수 차트 같은 경우에 단기 저항선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단기 저항선을 찍고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삼각수렴 구간 이 38,000포인트까지 다시 한번 조정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W자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거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라인과 그대로 연결된 라인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자, 이 신대가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어느 라인을 찍고 빠지는지 알 겁니다. 자, 여기를 다시 한번 찍었을 경우에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이거 나스닥 지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2월 14일 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지 않았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과거를 볼까요? 이 라인들을 찍으면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을 똑같이 연결하면 여기에서 M자가 만들어지고 나서 빠질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M자형 차트로 내려올 것이라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기도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을 딱 찍고 나서 여기까지 빠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세선이 중요한 이유예요. 고점하고 고점,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이어보면 어떤 라인에서 반등이 나올지 우리가 알고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현재 나스닥 차트는 다우하고 틀려요. 다우는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서 아직 안 찍었지만 이 라인들, 나스닥 지수는 이 라인들을 저항선을 뚫고 올라온 그 시점이라는 걸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우 지수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상단으로 올라갈 때 같이 한번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다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그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테슬라 차트는 제가 매주 화요일 밤 11시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에게 차트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밑에 있는 지지선들 찍을 때마다 계속 모아가시는 전술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렇게 W자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 반등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구간에서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도 우리가 어딘지 알고 대응을 해야겠죠. 자, 이 저항선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던 그 라인들인데 자, 오늘장 같은 경우에 테슬라는 위에 있는 저항선 이 300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이 300불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맞고 한번 다시 조정이 나오느냐, 우리는 그거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300불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생기고 내일장에 또 테슬라 일봉이 하나 더 생기겠죠. 일봉이 이 라인을 지지를 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알고 이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기존부터 계속 매수를 모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W자 반등 상승이 나와서 위에 있는 이 375불 정도까지 되는 이 연두색 저항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어요. 그렇죠?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서 슈팅이 났단 말이에요. 보이시죠?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 라인이 깨졌다가 여기를 저항선 삼았어요. 지지선이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뀐다고 제가 신대가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 라인까지 올라오게 될 경우에 W자 여기서 역헤드앤 숄더 우측 어깨를 그리고 슈팅이 나오면서 한번 W자 역헤드앤 숄더 8라인까지 완성할 수 있는 그 그림이기 때문에 자 밑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 250불 아래에서 매수를 잡으셨던 분들은 무조건 홀딩 전술로 한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이 저항선 300불 라인을 넘었을 때 얘기해요. 넘었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거 계속 가지고 가셔야 돼요. 아 이제 한 40% 50% 수익이구나 털어야겠다가 아니라 위에 있는 저항선이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수익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서 수익을 견디면서 창출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이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가 딱 문제예요. 뭐냐면 이 엔비디아 차트 같은 경우에 현재 구간은 삼각수렴 중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한 번씩 나왔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이 라인 수렴 구간 안에서 오늘 장에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맞고 한 번 더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그림이 바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장에 만약에 엔비디아가 뚫고 올라가면 우리 장 반도체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겠죠. 자 맞고 떨어진다면 우리 그 반도체 관련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엔비디아를 보셔야 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이 이 파란색 저항선 어디까지 설정이 되어 있는지 125불 정도에 설정이 되어 있는 것도 보이실 거예요. 어디에 저항선이 있는지 어디에 지지선이 있는지 우리가 이제 알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 구구식으로 이제 오를 겁니다. 이제는 떨어질 겁니다가 아닙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테슬라, 엔비디아 할 거 없이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자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차트에는 이평선이 없습니다. 자 이 이평선이 없는데도 다우지수 최고점 라인 다 맞췄고 밑에 코스피 지지선 최저점 라인들도 다 맞춘 거를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방법이 궁금하다. 자 이런 방법 궁금하신 분 밴드에 지금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밴드에 찾아오셔야 되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자, 이 블라인드 종목을 여러분들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는 역헤드앤 숄더를 그릴 수 있는 그 차트예요. 자,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왼쪽 어깨 구간을 그리고 나서요. 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왼쪽에서부터는 헤드앤숄더를 지금 완성하고 내려온 그림입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까지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찍지 않고 올라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찍지 않고 올라와서 위에 있는 라인을 저항 삼았어요. 이 저항선에서 과거에도 보면 계속 지지 삼고 저항을 삼았던 그 라인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올라와서 다시 찍고 내려오게 되면 뭐예요? M자형 단기 하락 차트가 되겠죠. 하지만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W자 차트가 완성이 되고 이 35,000원대를 넘어가게 되면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를 진행을 하면서 한번 팔라인을 만들 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을 왜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들 요즘 장이 요즘 그래도 좀 많이 올라와서 여러분들 수익으로 많이 돌아선 종목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지수 관련주들 저 위에서 잡았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아직 플러스로 돌리지 못하신 종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 종목들, 이런 종목이 한번 조정이 나와서 한번 매수가 잡힌다면 여러분들 계좌 또 플러스로 돌리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밴드 공부방에 이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확인만 하시면 여러분들 그 종목으로 또 수익 창출할 수가 있으니까 이 종목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큰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자 다우지수, 나스닥, 테슬라, 엔비디아, 코스피 차트 할 거 없이 이평선이 없었어요. 자, 이 보조지표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지? 최저점 라인들을 어떻게 2390포인트 코스피 지지선을 맞췄으며 다우지수 윗저항선을 어떻게 맞췄고 다우지수 중간에 있는 저항선과 지지선을 또 어떻게 맞췄는지 그 비법을 지금 알려드릴 테니까 시청 고정하면서 자기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을 쫙 피세요. 일봉 500개도 좋고 1000개도 좋습니다. 자, 그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뭐를 발견할 수가 있냐면 이런 저점 라인들 연결을 했더니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던 그 구간을 찾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거 계속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니까 우리 한번 매수 볼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라인에서 매수를 한번 보는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보실 거예요. 이 저항선은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삼각수렴 구간을 만들어 놨어요. 이런 저항선 라인들, 단기 저항선 이 라인에서 매도를 하자가 아니라 이 라인을 돌파를 하고 나면 슈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면서 대응을 해야 돼요. 자, 근데 매수를 밑에서 못 잡았어요. 빨간색 지지선에서.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뭘로 변한다? 지지선으로 바뀝니다. 이게 뭐예요? 두 번째 매수 찬스. 자, 첫 번째 매수 찬스, 그리고 두 번째 매수 찬스입니다. 이런 라인들,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뀌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저항선이었던 라인을 뚫고 올라가 다시 찍으면 지지선, 매수 지지선으로 바뀐다. 이 라인을 다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일봉상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라인들을 1차 목표치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 우리는 수량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여러분들 매수점 잡는지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이제 종목으로 한번 보시죠. 자, 종목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관심 종목을 여러분들은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또 연결을 해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해야겠죠. 이 삼각수렴 구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 연두색 화살표도 보면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 수렴 구간이 좁아질수록 여러분들 이 안에서 계속 투닥거리는 거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탁구공을 여기서 땅 튕겼을 때 투닥투닥거리면서 수렴 구간이 점점 좁아지는 그 구간 밑에 있는 지지선들을 계속 지키고 있죠. 자, 이런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보는 거예요. 자, 이 종목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여기 19,000원에 제가 매수를 드렸고요. 근데 여러분들 밴드에 나중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겐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19,000원에 매수를 못 보셨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왔는데 그 라인들을 지지선 삼아서 계속 찍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조건 매수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라인에서 위로 슈팅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밴드 공급방에도 계속해서 매수를 하나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가 2차 지지선까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 62.37%까지 지금 상승이 났어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다시 조정이 났지만 지금 현재도 위에 있는 고점 부근에 다시 와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서는 매수를 보셨으면 위에 올라갔을 때 언제 털어도 우리는 수익이잖아요. 이런 라인에서 한 50% 정도만 매도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은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자, 이런 중간에 들어가면 못 버텨요. 계속 흔들려고 계좌 플러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못 버팁니다. 이런 구간에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제가 19,000원에 매수를 드렸던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같은 생각으로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계속 이었더니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오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을 때 계속해서 찍고 있죠. 이런 구간이 매수 라인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매수를 못 봤다. 자, 뚫고 올라가서 다시 찍을 때 우리 매수 볼 수 있잖아요. 그쵸? 이 라인, 이 이노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계속 25,000원 이상까지 올라간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 삼각수렴 구간, 우리가 지금 중점적으로 좀 알아야 하는 것은
매수점이에요. 이 추세선을 긋고 매수하는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매수를 잡고 나서 계좌에 파란불이 뜨는 게 너무너무 싫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 추세선, 저점과 저점을 그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자,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이런 추세선 그어서 매수점 잡는 법, 청산점, 매도점 잡는 법을 제가 공지사항에 올려놨으니까 그거 여러분들 보시면서 자기 걸로 한번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저점하고 저점 라인들을 이었을 때 우린 매수점을 어떤 라인을 잡을 수가 있느냐. 랩지노미스, 제가 최저점에 매수를 들여서 잡을 수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올라갈 때 상한가에까지 올라가는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상한가 갔을 때는 50% 청산하면서 대응하라는 게 기본이라고 제가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저점에서 잘 잡았다면 매도하는 법도 아주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을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이 라인들을 뚫고 나서 지지하고 슈팅이 나온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살짝 저항선을 삼았다가 위에 저항선을 찍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헤드앤숄더를 지금 완성한 그림에다 밑에 있는 지선을 찍지 않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M자형 차트로 내려오게 된다면 우리 매수점을 잡고 여기에서 올라갈 때 W자 반등 그림으로 생각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면 이렇게 M자형 차트로 조정이 나오고 나서 매수를 잡는다면 W자 차트가 진행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 대응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지수가 조정이 나올 때 한번 밑에 한번 매수 잡아볼 만한 그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이 종목 한번 매수를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밴드 공부방에 벌써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놨으니까 이 종목 보시고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 돌리시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거는 매수점을 어떻게 추세선으로 잡는지 그거를 또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추세선을 긋는 이유는 매수점을 정확하게 또 알기 위해서고 위에 있는 목표치가 어디 있는지 알기 위해서 이렇게 추세선을 긋는 거예요. 자,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들 이런 라인들을 보면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 라인들이 나중에 목표치가 되고 여기에서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단기 저항선을 찍고 내려왔을 때는 W자 반등을 생각을 해서 매수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매수를 드렸고 여기서 반등이 나왔을 때 조정 시에 한번 다시 매수를 드린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들 찍고 나서 W자 반등이 또 크게 올라가면서 윗저항선을 찍을 거라고 제가 예시까지 드려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매수를 드렸던 17만 3천원의 매수를 드렸어요. 자, 이렇게 똑같죠. 위에 있는 이 저항선 라인들을 찍었기 때문에 이 라인들을 찍을 때 목표점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에서 목표점을 찍으면서 전량 청산을 드렸고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W자 반등이 나온 모습도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매수점에 매수를 잡는 이유와 매도점 잡는 이유가 이렇게 명확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코난 테크놀로지도 여러분들에게 매수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자, 매수점 19,600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이후에 코난테크놀로지는 바로 이렇게 급등을 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따라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밴드 공방에. 다시 조정이 나왔을 때 제가 드린 매수가 오니까 그 라인에서 매수를 잡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위로 슈팅이 나올 때 제가 목표치 얼마였어요? 자, 목표치 3만 원이었죠. 3만 원을 도달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50.06%의 수익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정확하죠. 자, 현재 코난테크놀로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온 그 그림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저항선이 오게 되면 일단은 매도 전술로 한번 다가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밑에 있는 지선 찍고 옆에서 올라가면 위에 있는 이 파란색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제가 목표치를 드린 그 라인에 도달을 하면서 76.47%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W자 역회된 숄더 밑에서 W자를 만들고 우리가 매수가 여기에요. 그리고 제가 위에 올라갈 때 여러분들 위에 있는 저항선 충분히 올라간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27,000원 수익 라인 드렸던 그 27,000원 라인을 찍으면서 76.47%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정시켜드린 그 그림을 보고 계세요. 자, 매수의 이유가 정확하죠. 이런 라인에서 잡았다면 어디에서 털어도 수익이에요. 이 수익을 견디고 위에 있는 정선까지 여러분들 목표치에 갔을 때 수익 창출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자, 캐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3,200원에 매수를 드렸는데, 자, 매수의 이유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해요. 매수의 이유가 중요해요. 다분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매수가 아니라 이런 라인들 지선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던 그 라인들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시켜드리면서 이 라인을 찍을 때 매수를 봅시다 하면서 3,200원에 매수를 드리고 나서, 자, 목표치 얼마나 그랬어요? 6,8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매수점에서 위에 저항선이 6,800원이었지만 위에 있는 저항선은 7,000원대로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 6,800원 기준으로 112.50%의 수익을 여러분들 확장시켜 드렸습니다. 자, 캐리 지금 위에 있는 이 저항선 찍고 조정이 여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가 아주 정확하죠. 여러분들도 추세선을 그어서 이렇게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최적의 순간이 온 거예요. 이평선도 없어요. 보조지표도 없어요. 이 추세선 하나로 저점과 고점을 다 잡아내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펩트론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위에 있는 이 연두색 저항선, 요 저항선 보이시죠? 이 연두색 저항선을 돌파를 하고 나면 위로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15만 원에 여러분들 목표치를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 연두색 저항선,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고 나오면서 어때요? 15만 원 갔죠. 자, 15만 원을 가면서 61.81%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이날은 더더군다나 상한가까지 갔어요. 자, 회사 일을 보다가 딱 봤더니 상한가네? 털어야겠네. 자, 목표치까지 가면서 상한가 기준이 아니라 여기 15만 원 기준으로 61.81%의 수익을 자, 여러분들에게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런 매수의 이유가 가장 중요하고, 자, 매수는 기술이라고 해요.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술을 또 보고 계십니다. 자, STX 그린로지스도 밑에 있는 지선들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올 때 이렇게 상한가도 가면서 위로 또 슈팅이 나오면서 40.95%의 상승이 나왔던 모습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죠? 여러분들도 과거에는 이런 저항선이었지만 뚫고 올라갔을 때는 이렇게 지선으로 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한번 보셔야 합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저항선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 화살표 있는 이 저항선들을 뚫고 올라가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밑에 있는 지선들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지선에 오면 39,500원에 매수를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39,500원 어딘가요? 여기죠. 39,500원 라인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고, 자,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의 모습을 보세요. 여기에선 계속 자작거렸죠.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된 다음에 여기 있는 세력들이 여기 설정해 놓은 저항선이에요. 이거 뚫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위로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위로 슈팅이 나오면서 64.05%까지 또 상승이 나오던 그 모습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기 저항선 52,900원 라인에서는 제가 40% 물량도 털면서 여러분들 대응하게 해드렸다는 거 기억을 하시죠. 이렇게 매수점은 추세선 저점하고 저점하고 이어서 설정을 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큰 저항선들 찍을 때는 물량을 좀 줄여서 대응하는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밑에서 W자 우측 하단까지 만들고 나서 오른쪽으로 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자, 목표치 10,000원이었는데 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어때요? 이 삼각수렴 구간 이 저항선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슈팅이 나왔잖아요. 그쵸? 자, 목표치 10,000원이었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찍을 때 10,000원에 50%를 청산드렸죠. 왜냐하면 이날 고점이 상한가 1150원이에요. 이 1150원에 50% 물량도 전량 청산을 드리면서 10,000원 기준 57.73%의 수익을 또 여러분들 수익으로 안겨드렸습니다. 현재 토니모리 옆으로 기고 있으면서 제가 매수를 한번 더 드렸어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역회된 숄더 오른쪽 어깨 라인이기 때문에. 자, 그것도 들어오셔서 토니모니라고 치시면 매수점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현재 얼마의 수익인지 여러분들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티웨이항공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그래프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보실 게 있어요. 과거 차트입니다. 과거 차트. 과거 저항선에서 내려와서 역회된 숄더로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위에 역회된 숄더 팔란을 만들면서 이 연두색 저항선 3,730원을 찍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어디까지 찍었나 한번 볼까요?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3,730원을 찍으면서 50.40%의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어요. 이날 더 슈팅이 올라가면서 여러분들도 더 큰 수익을 얻었던 티웨이 항공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매수점 정확하잖아요. 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봐야 하는지 그것도 제가 밴드 공방 공지사항에 다 올려놨고 추세선 긋는 법을 다 올려놨으니까 그거 자기 걸로만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이제 홀로서기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만 배우시면. 자,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W자 역회된 숄더를 우측 하단을 그리고 올라오게 된다면 13만 1,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21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13만 1,000원에 매수를 드렸죠. 13만 1,000원 여기입니다. 13만 1,000원 최저점 라인에 우리가 매수를 잡히고 나서 역회된 숄더 이 삼각수렴 구간 보이세요?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나왔지만 뚫고 올라가면서 어때요? 슈팅이 나왔죠. 자, 이렇게 역회된 숄더 팔라인을 만들면서 21만 원을 도달하면서 60.31%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매수의 이유예요. 그럼 위에 있는 연두색 저항선 돌파를 하게 된다면 슈팅이 나온다. 자, 요 공식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지지선에서 매수,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뚫으면 돌파 슈팅 나온다. 그거를 여러분들 공식을 한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작년 여름에서부터 계속 매수점이 안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 매수는 어디에서 봐야 된다? 밑에 있는 빨간색 지지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게 12만 원, 13만 원에 있는데 밑에 있는 그 6만 원대 오면은 매수를 잡으라고? 저 이들리언 주택용 파트너 좀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하지만 그 지지선이 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 약속을 드린 것처럼 69,600원에 매수를 드렸죠. 69,600원 어디예요? 여기죠. 이날 저점이 69,400원이에요. 69,600원까지 매수가 다 잡히고 나서 올라왔을 때 뭘 그렸어요? 역회된 숄더를 그렸죠. 역회된 숄더 아랫머리 구간을 만들고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면서 이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이 이걸 뚫으면 슈팅이 나온다 그랬죠. 자, 슈팅이 나오면서 제가 목표치로 드렸던 12만 원을 가면서 72.41%의 수익을 여러분들도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식만 잘하느냐, 선물 옵션도 너무너무 잘하죠. 이런 추세선을 아는 사람들만이 선물 자리에서도 어떻게 저항선을 찍으면 거기서 풋매수 그리고 지지선을 찍으면 콜매수를 잡아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오게 됩니다. 자, 옵션 매수를 드리고 목표가를 드리면서 여러분들 위에 337풋 같은 경우에 185.71%의 옵션 가격 상승을 드렸어요. 이날
고점은 364.29%까지 상승이 났던 그 그림입니다. 자, 335풋 같은 경우에 제가 매수점을 들여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때, 목표치 갈 때 300%의 옵션 가격 상승을 여러분들 수익으로 또 드렸어요. 이 335풋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에게 매수점을 드리고 10분 만에 160%의 상승이 났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날 야간장 같은 경우에 고점이 230%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게 되면 10분 만에 내가 매수를 잡고 나서 몇 배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와, 이건 주식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럴 수익이죠. 10분 만에. 자, 이거는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생 관점으로 그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뭐 이런 현대차 같은 종목, 시총 큰 종목들을 많이 잡아놓으셨을 때 해치 종목으로 한번 잡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348.6065에 선물 매도도 드렸어요. 이날 옵션도 같이 매수를 드렸죠. 위에 있는 선물 저항선 라인 쪽에서 매수를 드려서 조정이 나올 때 여기에서 M자형 차트로 내려온 그림도 여러분들 이제 눈에 보이실 거예요. 과거 차트를 보면 여기서 M자형 헤드앤숄더 오른쪽 어깨 그림을 그리고 팔라인을 그리면서 목표치 345.00 라인을 찍은 모습입니다. 한 계약 기준으로 91만 2,500원, 10계약 기준으로 912만 5천원의 수익을 수익을 드렸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332.5풋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지지선을 깨고 내려와서 다시 저항을 삼으면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던 바로 그 352.5풋입니다. 자, 보통은 352풋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위클리 352풋 제가 0.6에서 0.50까지 매수를 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으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300% 옵션 가격 상승을 수익을 여러분들 드렸던 그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위클리 330풋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드렸어요. 0.40에서 0.30까지 매수를 드렸는데 이날 저가가 0.26입니다. 이 0.26은 26,000원이라는 얘기예요. 3만원까지 다 매수가 잡히고 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야간장에 이렇게 잡힌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자, 올라갔을 때 이렇게 2000%가 넘게 올라가는 하루 만에 2000%가 넘게 올라갔어요. 자, 제가 목표치를 한 2.0 라인을 이렇게 드렸는데 갭상으로 그 목표치를 뛰어넘으면서 43만 7천원에 시작을 해서 이게 10분봉입니다. 10분봉 하나의 고점이 2100%가 넘어간다는 거. 자, 이게 100만원치 했으면 얼마고 50만원치 했으면 얼마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 100만원 이하 금액만 여러분들 충분히 대응을 하셔도 이런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자, 풋옵션, 옵션 이런 거 무서운 거 아니야? 그거는 외인하고 기관들만 잡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개인 투자자들도 옵션 해지를 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수가 저 밑으로 내려왔을 때 315코를 매수를 드렸어요. 이날 코스피 지지선을 찍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야간장에 0.25서부터 25,000원서부터 0.20, 2만원까지 한번 매수 잡아보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날 저점은 15,000원.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빵 뜨면서 자, 시가가 7.76이에요. 77만 6천원. 고점은 88만 3천원. 8.83이라고 적혀있죠. 자, 이거 10분봉입니다. 이 10분봉 하나에 이날 고점이 4,300%입니다.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 50만원 투자했으면 얼마고 100만원 투자했으면 얼마예요? 이런 걸 해지라고 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종목들 억대로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있죠. 자,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이 적은 금액으로도 여러분들 그 종목 잡고 있는 거 손실분을 메꾸고도 오히려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있는데 안 하신다? 그거는 손해죠. 왜냐하면 지금 같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 코스피 저항선 찍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풋옵션으로 한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자, W자로 올라오면서 W자 역헤드앤숄더로 올라갔지만 그쵸? 여기에서 헤드앤숄더로 다시 내려왔어요. 헤드앤숄더 그리고 나서 제가 뭘 가장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W자 역헤드앤숄더를 제일 많이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종목, 이 블라인드 종목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그리고 목표가
매수가 다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 한번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돌리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의 히든 공략주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고요. 자, 이 히든 공략주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꼭 한번 매수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히든 공략주 알테오잔입니다. 자, 알테오잔을 또 왜 가져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자, 위에서 내려와서 여기에서 W자로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와서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등으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그림이에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도 한번 볼까요?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어요. 그렇죠? 그대로 연결을 하면 또 찍고 나서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거 다시 여기 찍으면 뭐예요? W자 우측 하단이 연결이 되는 그 라인이라서 매수를 한번 잡아보셔야겠죠. 자, 위에 있는 저항선도 한번 볼게요. 과거 고점 라인과 고점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하면 이 저항선은 나중에 목표점이 된다 그랬죠. 자, 다우지수는 이런 저항선들을 찍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코스피도 이런 저항선들을 찍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알테오잔 같은 경우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올라가면 어디가 목표점이다? 그렇죠. 위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 목표점입니다. 자, 내일장 같은 경우 수요일하고 목요일장에 밑으로 내려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는다면 우리가 매수를 봐야겠고, 자, 여기서 W자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목표점까지 한번 홀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겠죠. 매수가 얼마일까요? 매수가 35만 원 드리겠습니다. 자, 내일 조정이 나오면 한번 매수를 볼 수가 있겠죠. 자, 목표치 45만 9천 원, 그리고 손절가 31만 8,500원 것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알테오잔 같은 경우에 매수점이 왔다고 내일장이나 내일 모레장 매수점 올 거예요. 그 라인에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여러분들의 공략주, 제가 선물 같은 공략주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솔브레인입니다. 자, 이 솔브레인 차트를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는 요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자, 밑에 있는 지선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죠?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다. 자, 관심 종목들 저점하고 저점을 이으시라 그랬잖아요.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왔다. 그 라인을 또 찍고 반등이 나왔다. 보이시죠? 화살표. 이 라인들 또 한번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오면 뭐예요? W자 반등이죠.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오겠죠. 자, 요거를 우리가 보면 매수점은 이제 알겠어요. 그럼 매도점이 어디지? 저 위에 있는 29만 원대에 있는 이 저항선을 목표점으로 보되 우리가 뭘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 저항선이에요. 이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났어요. 그쵸? 이 저항선 쭉 연결을 하면 이 라인들을 찍고 나서 한 번쯤은 조정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 밑에 매수를 잡더라도 22만 원을 가면 한번 살짝 물량을 덜어내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홀딩 전술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반등이 나오는 이 종목. 자, 매수가 16만 원입니다. 자, 매수가 16만 원을 드리고 목표치 29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손절가 14만 5,500원 것이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22만 원을 돌파를 하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 그런 의미에서 어느 라인을 뚫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보이실 거예요. 요 라인이에요. 요 라인.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가면서 저항선 역할을 했잖아요. 다시 내려와서 W자로 반등이 나올 때 이 저항선 35,000원 저항선을 뚫으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바로 그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벌써 밴드 공부방에 올려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런 종목을 잡으시고 여러분들 큰 수익이 한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매수를 보고 싶어서 매수 잡을 만큼 그런 큰 자리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자리 왔을 때 매수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11시 신대가 방송에서 찾아뵙고 있고요.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많이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자,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한번 찾아뵈면서 여러분들 수익 가득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